퍼주기식 무상복지가 선진국이던 아르헨티나를요 1910년대만 해도 5대 부국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 5대 부국이 결국은요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거죠. 지금 아르헨티나 이러면 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굉장히 못 사는 나라, 디폴트다, 뭐 혼란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나라, 뭐 그런 나라로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요 191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5대 부국으로 불렸을 정도예요. 땅이 엄청나게 넓고 비옥하잖아요.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그야말로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비약적인 성장, 눈부신 성장, 아마 이런 말이 어울렸을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이먼 쿠츠네츠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았죠. 세계에는 4가지 유형의 국가가 있다.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아르헨티나가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4가지 유형. 선진국과 후진국, 일본이 있고 아르헨티나가 있다. 이렇게 4가지요. 선진국, 후진국이야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잘 이해가 안 되죠. 1913년만 하더라도요.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는요. 지하철이 다녔습니다. 지하철. 1913년이요. 대한민국 1913년은 일제강점기였죠. 그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진짜 잘 나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르헨티나는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상복지 포퓰리즘, 무상복지, 퍼주기식 무상복지가 그야말로 아르헨티나를 완전히 추락을 시켰습니다. 페론주의라고 하죠. 페론주의. 페론주의가 결국은 아르헨티나를 후진국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말았던 거죠. 얼마 전에 당선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아시죠? 지난 22일인가요? 밤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나 하면 오늘날 우리는 사실상 디폴트 상황에 빠져 있다. 디폴트라는 것은 IMF 외환위기 같은 그런 국가부도선언이라는 겁니다. 국가부도선언. 그래서 지난해에 아르헨티나는요. 계속해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570억 달러. 아마 IMF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예요. 570억 달러면 한 6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아직도 퍼주기식 무상복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무상복지를 말입니다. 그야말로 해바라기 하듯이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좌파 정부거든요. 또 무상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르헨티나는 앞으로도 지금 장난이 아닐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풀어서 돈 찍어내서 하겠다는 이야기니까요. 이게요. 돈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요. 그에 따라서 물가도 계속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죠. 여기에 실업률도 만만치 않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안 일어납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고 일자리를 안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업률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7.6%였어요. 47.6%. 2014년부터 계속 올랐죠. 2014년이 38.4%였거든요.
그리고 24%, 42%, 그리고 47.6%까지 쭉쭉쭉쭉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죠. 실업률도 지난해 9.5%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요 10%를 넘고 있습니다. 게다가 GDP는 계속 마이너스로 꼬꾸라지고 있어요. 지난해 GDP가 마이너스 5.2%까지 떨어졌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아르헨티나는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포퓰리즘이에요. 퍼주기식 무상복지에서 왔다니까요.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우파가 경제를 잘못했다. 그래서 나한테 시한폭탄을 넘겨줘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파의 문제도 좌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퍼주기식에서 왔다는 겁니다. 1947년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에 페론주의, 이게 아르헨티나 병이라고 하거든요. 페론주의가 포퓰리즘하고 똑같습니다. 1946년에 후안 페론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막 퍼주기식 무상복지를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 보면요. 1947년에 시간당 실질임금을 25% 인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2년 동안 29.1% 인상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면서 기업의 국유화 시도했어요. 이게 페론주의 트레이드마크예요. 국유화하는 게 말입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했죠. 예, 베네수엘라도 석유를 생산하는 석유 기업들 다 국가 국유화를 국유화를 했죠. 그러면서 기업이 적자로 돌아서고요. 기업이 적자로 돌아서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이 있고 기업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성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가 정신을 다 죽이고 기업을 국유화해서 거기에 쉽게 말하면 도전 정신이 없는 기업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앉혀 정치적인 이유로 말입니다. 그렇게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기업의 이익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은 국부까지도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요. 1958년 이후로 22번이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거의 3년에 한 번 꼴이에요. IMF 외환위기 같은 게 70년 동안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외환위기 상태에서 계속 있었던 거죠. 성장률이라도 좋았으면 좋은데 뭐 아르헨티나는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나라잖아요. 불안한 나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르헨티나가 앞으로 좋을 거냐?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별로예요. 별로. 지금 페르난데스 대통령은요. 재정이 이렇게 불안한데 재정이 엄청나게 불안한데도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쓰겠다. 다시 말해서 돈 찍어내서 국가 부채 올려가면서 또 돈 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퍼주기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근면 성실하게 국민들이 근면 성실하게 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주기식 또 하게 되면 지금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76.1%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80%가 넘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것도요. 세상을 바꾸는 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퍼주기 하다가 무상복지 하다가 국가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태를 막거든요. 베네수엘라가 이미 그랬고요. 아르헨티나가 그랬고요. 대한민국의
무상복지, 퍼주기식 무상복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무상복지도 굉장히 위험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